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오늘 3부에서는 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의 주범으로 살인범으로 지목되고 있죠. 지금 용의자 패터슨의 한국 송환에 관한 문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997년 4월이었습니다) 한 대학생이 이태원의 패스트푸드점에서 화장실에서 잔인하게 살해된 일이 있습니다. 당시 수사선상에 올랐던 미국인 2명 중 1명은 무죄로 풀려났고요. 유력 용의자 중에 또 다른 한 명이었던 아서 패터슨은 검찰의 허술한 감식망을 틈타 도주했는데요. 오늘 새벽 바로 그 패터슨이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패터슨은 취재진의 질문에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자, 정말 이 억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젊은이, 이제 그 한을 풀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피해 대학생의 어머니시죠. 이복수 씨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패터슨이 오늘 새벽에 이제 송환이 됐습니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러게 그거 보니까는 여기서 재판받을 때도 서로 미뤘잖아요. 쟤가 죽였다, 얘가 죽였다, 네. 범인들이. 그랬는데 지금 18년이 지나도 똑같이 그 소리를 해내요. 똑같이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어머니 입장에서 보실 때 패터슨이 진범이 확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는 검사가 에드워드 건니가 범인이라니까 우린 검사 말만 믿고 그랬는데 예. 이 패터슨이가 이제 재판받을 때 미국 8군의 신문 기자분이 맨날 재판받을 때 와요. 그 사람은 1시간 전, 30분 전 그렇게. 예. 근데 이제 받을 동안은 재판을 하니까는 입을 다물고 있다가 이제 한국 여자하고 같이 오는데 이제 그 여자한테다가 이제 그 미국 쪽에는 패터슨이가 범인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에는 이제 그걸 뒤집어 갖고 이제 에드워드 건니가 범인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무죄로 나오고 얘는 증거인멸로 사리로 특사로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군 당국은 그때부터 패터슨이 범인이었었다. 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여자분이 나중에 이제 무죄로 나오고 다 나오니까 이제 우리가 안 됐잖아요. 자식은 죽었는데 그렇죠. 범인들은 나오고 그러니까는 그럼요. 전화를 해갖고 패터슨이가 얼굴은 이쁘장하고 그렇게 생겼어도 애가 맹랑하고 미국에서도 그렇게 벤치에 앉아있는 애 사람을 칼로 찔르고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이제 기자분이 경향신문에다 제보를 했어요. 사람은 죽었는데 둘 중 하나가 범인인데 한국 법원에는 둘을 다 내놓은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됐다고 경향신문에다 이제 그 사람도 기가 막히죠, 그게. 그래 이제 그분 얘기도 그렇고 제 글을 보니까 패터슨이가 찔른 것 같고 우리도 지금 근데 이제 서로 지금 미루고 있는 거지 또 그놈들이 참 양심도 없는 놈들이에요. 예. 지금요, 우리 검찰이 그때 당시에 혈흔을 과학적으로 분석했고, 그것이 맨 처음에 진범으로 지목됐던 리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패터슨에 대한 재판, 제가 볼 때는 큰 곡절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재판 과정에서 직접 가실 거죠? 네. 근데 거기 가시면 또 마음이 너무 아프실 텐데. 근데 이제 그때
부검 의사 이윤성 그 의사분도 처음에는 키가 크고 중필이보다 키가 크고 힘이 센 사람이 이렇게 찔렀다. 이제 이태원에는 미군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고등법원에서 또 재판할 때 이 진술하는 거 보면 또 소변 보는 사람이 또 다리를 수그리고 눕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진술도. 그래서 왜 의사가 하면은 똑바로 좀 하지 왜 저러나 그랬는데. 물론 이제 그 부검 의사 같은 경우에는 범인을 지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에 특히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 이 재판부한테 부탁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어떤 걸 부탁하고 싶으시겠어요? 그러게요. 먼저는 이제 검사가 잘못했던 판사님들이 저걸 했던 잘못했던 이렇게 범인이 다 나왔는데 이제 어렵게 예를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철저히 검사들도 상세하게 그냥 조사를 해갖고 예. 범인을 가려줬으면 좋겠어요. 예. 이번에는. 자, 이 범인을 범인이 당연히 가려져야죠. 그리고 이 범인은 어떤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죄값 치르는 건 그냥 우리는 사형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형을 안 주니까 무기징역까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형도 줍니다. 단지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라는 것은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지 않는다 뿐이죠. 사형 선고는 지금도 얼마든지 폐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릴 수 있습니다. 예. 내릴 수 있어요? 예, 내릴 수는 있습니다. 집행은 안 되지만. 예. 그랬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놈이 사람 죽이고 서로 얼마나 죄질이 나빠요. 안 죽였다고 계속 그러니. 예. 우리는 중필이 죽음으로 해서 한 가정이 그냥 누나고 아버지 엄마가 그냥 집안이 그냥 풍기박산이 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는데 그래도 여태 버틴 게 그 중필이 죽인 놈 좀 밝히고선 죽어야지. 맨날 하나깨나 그냥 그 생각이었어요. 범인을 밝혀야 될 걸 아니에요. 애는 죽어 있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어느 정도 살아있는지 저희가 분명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해자의 어머니시죠. 이복수 씨와 얘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 연결합니다. 박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패터슨이 드디어 국내에 송환이 됐는데 우선 그 송환이 미뤄졌던 이유부터 좀 간단히 알아보죠. 예, 먼저는 패터슨의 행방 자체를 좀 찾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출국한 지 한 10년이 되는 2009년에서야 비로소 소재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예. 그래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해서 미국 법원이 2012년에 이제 범죄인 인도 결정을 했는데요. 예. 그러자 이제 패터슨은 미국 법원의 범죄인 인도 허가 결정을 정지시킨 후에 인신보호 청원을 또 법원에다 제기하여서 그 범죄인 인도 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범죄인이 인도되지 못하도록 그런 조치를 또 취해왔던 거죠. 그래서 많은 시간이 좀 걸렸던 것입니다. 예. 근데 이 패터슨이라는 사람이 좀 실수한 모양이더라고요. 이게 인신보호 청원 계속 그러니까 계약 신청을 갱신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못한 틈을 타고서 미국 정부하고 미국 법무부하고 우리 법무부가 이제 이 패터슨을 이제 송환하기로 결정을 내린 모양이던데. 예, 맞습니다. 인신보호 청원을 하려면은 그 범죄인 인도 허가 결정의 효력을 먼저 정지시켜놔야 되는데요. 예. 인신보호 청원이 이제 미국 법원의 항소심에서 올해 5월에 기각이 됐는데 예. 그 상태에서 이제 그 범죄인 인도 허가 결정에 대한 집행을 정지시키는 신청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있는 것을 이제 법무부가 발견을 하고 재빨리 좀 신변을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패터슨을 일단 우리나라 검찰이 한번 놓친 거 아니에요, 그죠? 한번 놓쳤기 때문에 이번에는 철저히 좀 놓치지 않도록 이게 지금 구치소
구로 넘기고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일단 공항에 도착하면 바로 서울구치소로 이동돼서 수감되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지금 살인 혐의로 기소가 돼 있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제가 그저 어머니하고 인터뷰할 때요. 사형을 받게 하고 싶다. 이거 부모로서 당연한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살인죄는 인정될 가능성을 법조인으로서 어느 정도 보십니까? 확률이요. 사실은 이 사건은 폐쇄된 공간에서 예. 발생된 사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가해를 했는지를 밝히기가 비교적 쉬울 수는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사건이 발생한 지 18년이 지났기 때문에 예. 기타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좀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폐쇄된 공간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유죄 입증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형량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살인죄 법정형은 뭐 사형도 규정이 되어 있고요. 예. 무기징역도 가능하게 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가능성이 존재는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도주를 했다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한형으로 선고는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당연히 형사 사건이면 그 관할이 형사 사건이 발생한 지역이 관할이죠, 그죠? 그 국가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감옥에서 아마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 평생 있게 될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도 안 되고 또 재판이나 이런 과정에서 실수도 반복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법무부는 좀 앞으로 어떤 부분에 힘을 써야 될까요? 사실 이제 공소 유지를 하는 역할은 검찰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 진행을 하게 되는 쪽이 이제 검찰이 하게 되는 건데, 아무래도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좀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재판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피해자의 어머님께서 다른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이 패터슨이 출국할 당시의 느낌을 말씀하셨는데, 검사가 왠지 패터슨의 편을 드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밝힌 적도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어떤 기울임 없이 아주 공평하고 정대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재판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하는 노력들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어머님께서는 그러시더라고요. 미군 측에서는 그 패터슨이 범인이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평소에 사형제도 폐지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패터슨 이 사건을 보면서 이태원 살인 사건을 보면서 야 이거 폐지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게 사실이에요. 이런 나쁜 경우가 있습니까 사실? 예. 참 가족들은 다 정말 이 가정 파괴가 될 정도로 이게 완전히 풍지박산 났다고 하는데 한 사람을 죽이고 한 가정을 짓밟았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될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였습니다. 경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신세계그룹이 지난 7월에 이어서 다시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에 도전을 하면서 면세점 대전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로써 기존의 호텔 롯데 SK네트워크스 그리고 최근에 새로 그 동대문 두산타워를 근거로 도전하는 두산까지 모든 이제 4파전이 벌어지게 생겼는데요. 아하. 특이한 것은 이제 이번 면세점 특허 선정은 서울 세 곳의 특허 신청 공고를 각각 따로 냈지만 접수와 심사를 함께 진행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청한 기업은 한 개 후보지로 세 곳 모두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 예를 들어서 신세계가 본점을 입지로 소궁점, 월드타워점, 워커힐 면세점 모두에 신규 특허를 이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신규 도전자인 신세계는 이번 본점을 입지로 선택하면서 명확한 매장 위치나 규모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면세점을 겨냥해서 신청할지 중복으로 신청할지도 아직 확정하지 못했고
이건 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경우의 수를 늘릴 수 있을 만큼 이제 신세계나 그 두산 모두 유리하기 때문에 중복 지원할 가능성이 크고요. 예. 근데 이제 호텔 롯데, SK 네트워크스 우선 이제 수성에 초점을 두고 있고 특히 롯데가 이 유통 라이벌 신세계 등지 잔뜩 긴장한다고 하고요. 이번에 롯데와 SK 네트워크스가 스티커를 잃을 경우에는 지금 운영 중인 사업자 인프라와 고용 문제 등이 무용지물이 되는 점이 예. 심사위원들에게 좀 부담이 되지 않냐. 업계 관계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렇군요. 예. 근데 면세점이 잘 되긴 잘 되나 봐요. 실제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이거 맞는 것 같습니다. 자벌 그룹들이 막 그냥 이렇게 눈이 뻘개가지고 달려드는 거 보면 예. 자, 그리고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이런 유통업계가 다음 달 정부 방침에 따라서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 행사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예. 근데 실제로 할인율이나 규모 보면 이게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얘기하기 좀 뭐하다며요. 예? 이게 나도 얘기하기가 좀 머쓱해지네. 예. 예. 이게 그 정부가 이제 발표하기로는 예.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대한민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다. 사상 최대 규모의 할인 행사고 업체별로는 최대 50에서 70% 할인율이 적용된다라고 발표해 왔는데요. 예. 사실 이게 뭐 소비 진작과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행사는 맞죠. 하지만 지금 상황 보면 기존의 세일을 좀 더 길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저 한 번 더 하는 정도. 과연 미국의 대대적인 할인 행사인 블랙 프라이데이에 비교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예. 백화점 업계는 또 이제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요. 대형마트, 뭐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도 하는데 이 미국과 차이가 나는 게요. 미국은 이제 제조사 주도로 재고 떨이식 세일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통업계 주도의 세일이다 보니까 할인 폭에 한계가 있는 거죠. 기간이 늘어난 거 외에는 크게 할인율에서 크게 달라진 거 없다. 뭐 이런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아니 뭐 100만 원짜리를 한 30만 원 판다 그러면 블랙 프라이데이가 될 거예요. 맞죠.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런 광고 많이 보셨죠? 볼kswagen, das Auto. 예. 이 광고. 근데 이 세계 최대 자동차 업체 중에 하나인 독일 볼kswagen이 미국 내에서 배출가스 측정 조작으로 대규모 리콜 명령, 판매 중단 조치를 당했는데 이 벌금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24조 원인가 21조 원인가 그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정부도 조사에 나섰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나선다고 하고요. 이거 어제 그 전체적으로 사건을 보니까 예. 미국 환경청 너무 무서워요. 대단합니다. 예. 이게 지금 그 폭스바겐이 자칫 그 망하게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그 잘못을 한 게 배기가스를 조사할 때는 나오지 않게 그렇죠. 저감 장치를 이제 가동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해놓고 거죠. 그렇지 않고 평소에는 40%까지 그냥 배출되게 만들었으니 어느 국가의 그 환경청이 그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더구나 이게 미국에서는요 법무부가 기업범죄수사에서 법인보다 임직원 개인에 대한 기소를 우선하라는 새로운 지침을 내놓은 상태에서 예. 바로 폭스바겐이 시범 케이스가 된 겁니다. 심지어는 그 최고 경영진이 예. 고강도 사법 처리의 대상까지 된다라고 하는데요. 예. 지금 우리나라도 이 문제의 그 폭스바겐의 골프 제타, 비틀, 파사트, 아우디 A3까지 5종 많이 팔렸거든요. 예. 우리나라도 이제 이거 조사해서 검사해서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고요. 지금 폭스바겐은 장중 한때 23%까지 주가가 폭락했고요. 우리나라 돈 18조 원이 장중에 없어졌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 대당 37,000달러 과징금, 그러니까 최대 1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1조 원이라는 정말 천문학적 벌금을 미국 환경보호청이 부과할 방침이고 그 폭스바겐 사장이 그랬답니다. 우리 망했다고요. 예, 볼kswagen. 이게 참 독일에서는 굉장히 튼튼한 회사였는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부동산 114. 어머, 집을 구하려고요?
그럼 스마트폰에 부동산 114를 다운받으세요. 10년간 시세와 최근 실거래가를 함께 볼 수 있어요. 방은 어떻게 구하냐고요? 스마트폰에 방콜만 있으면 원하는 방을 쉽게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집 구할 땐 부동산 114, 방 구할 땐 방콜. 안녕하세요. 임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전화를 제일 잘 받니? 호록 2588 이국주. 어머, 내가? 하긴 대리운전 상담원 하면서 훈련 좀 했지. 고객님들이 개그도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셨어. 너 잘났다, 너 잘났어. 2588 2588 꽃보다 국주 2588.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맥주 한 병 희야시 된 걸로 주세요. 이 동네는 내 나와버리니까 잘 아는데 여기가 핫플레이스야. 여러분, 외국어를 습관처럼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부터는 맥주 한 병 차가운 걸로 주세요. 우리 동네니까 내가 잘 아는데 여기가 요즘 인기 있는 곳이야. 이렇게 친근한 우리말로 바꿔 써보세요. 쉽고 친근한 우리말 사용. 우리말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YTN 라디오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은 국립국어원과 함께합니다. 얼마 전 출산을 해서 육아휴직을 쓰고 있어요. 아이 키우는 데만 전념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전 육아휴직 대신 일하는 시간을 조금 줄여서 근무하고 있어요. 일도 하고 아이도 돌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병간호를 해야 하는데 고민이에요.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육아부터 가족 돌봄, 자기개발, 퇴직 준비까지 이제 필요에 따라 시간 선택제로 전환해 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우는 전일제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일과 삶이 행복해지는 시간 선택제.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32분 37초 되고 있는데요. 추석이 다가오고 있어서 그런지 거리에 차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추석 연휴를 앞두고 평소보다 출근길 정체도 상당한데요. 계속해서 교통량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경인로 마포대교 방면 물레동 사거리에서 영등포역 하비차로에서는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일어나 뒤로 오는 차량들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동서문로 해화동 방면 미아사거리에서 성신여대 있고요. 도남 로터리에서 해화동 로터리 구간도 속도 줄여 느리게 이동합니다. 을지로는 시청 쪽으로 을지로 3가에서 2가 구간 하비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여파 때문에 뒤로 오는 차량들 많이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도 소통이 많이 어려운데요. 서부간선도로는 안양 가는 길 목동교부터 금천교까지 긴 구간이 밀리고 있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죠. 최동우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 외국인 선수 영입과 관련된 비리로 수사를 받아오던 전 프로축구 구단 사장이 한강에 투신했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프로축구 모 구단의 전임 사장이었던 안모 씨가 그동안에 이 외국인 선수와 계약하면서 몸값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이 거액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오고 수사를 함께 받아왔거든요. 근데 지난 21일에 이 성산대교 북단에서 한강에 투신했다가 이 구조됐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서 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안모 씨는 2013년 1월부터 2년 동안 이 경남 FC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에이전트 박모 씨와 짜고서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에이전트 이 박 씨는 이미 구속이 됐고요. 이 검찰이 안모 씨의 이 건강이 회복이 되는 대로 이 박모 씨와의 대질 신문을 거쳐서 구속 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예. 이게 구속을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 이 죄의 유무로 떠나가지고 자살 시도를 했던 분은 이게 다시 자살 시도를 반복할 위험성이 있거든요. 예. 여기에서는 인신 구속이 결국 사람 목숨을 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예. 예, 또 프로야구 삼성이 우승 매직 넘버 7을 남겨놨다 그러네요. 예, 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삼성이 어제 이 차우찬 선수의 호투에 힘입어서 2위 NC를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이 NC와의 승차를 3경기 반으로 벌렸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 삼성이 7승을 추가하게 되면은 2위 NC가 남은 경기를 모두 승리하더라도 프로야구 5회 연속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매직 넘버 7을 남겨놓게 됐고요. 예. 이 차우찬 선수 7과 3분의 1이닝 무실점으로 호투를 했는데 삼진을 14개나 잡아내는 호투였습니다. 그리고 이 5위 싸움이 갈 길이 바쁜 롯데와 기아는 어제 모두 패했는데요. 예. 롯데가 이 두산에 5대6으로 패했고요. 기아는 LG에 5대15로 패했습니다. 5위 SK와 6위 롯데의 승차는 반경기에 또 6위 롯데와 7위 기아의 승차 역시 반경기로 유지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프로농구 KCC의 김민구 선수 말이에요. 예. 인간 승리의 주인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팬들로부터는 박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예, 김민구 선수는 농구 팬들은 잘 아는 이름인데요. 예.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경희대학교의 주축 선수로 뛰면서 대학 농구를 휩쓸었던 주인공입니다. 이 당시에 경희대학교가 대학농구 리그에서 42연승을 기록하면서 절대 강자로 군림했었거든요. 예. 자, 그런데 이 국가대표로 선발됐고요. 프로에 데뷔한 이후로 지난해 6월에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머리하고 고관절 부위를 크게 다쳤습니다. 이 선수 생명이 끝났다는 진단을 받았는데도 끈질긴 노력을 해서 재활에 성공을 했고요. 올 시즌에 다시 코트에 복귀를 했는데 뭐 예전의 기량을 100%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코트에 다시 섰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기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기적적으로 부상을 딛고서 코트에 복귀했다면 당연히 이 팬들의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팬들로부터 진심 어린 환영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사연이 좀 있는 거죠. 그 음주운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음주운전이라기보다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한국농구연맹 KBL의 입장 때문이거든요.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유명 프로 선수들이 대개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빚게 되면은 이 소속 단체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는데 이 김민구 선수에게는 한국농구연맹 KBL이 전혀 징계를 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지난달에 프로아마 최강전에서 처음에 이 코트에 복귀했을 때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팬들의 지적이 있으니까 이 뒤늦게 KBL이 경고를 주고 사회봉사 120시간 징계를 내렸는데 이것이 이제 형평성에 어긋나는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된 거죠. 근데 눈물겨운 재활을 거치고서 코트에 복귀한 김민구 선수가 오히려 연맹의 이 어정쩡한 징계 때문에 이 팬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됐고요. 선수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예, 추석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전 장병에게 1박 2일의 특박을 또 선물로 안겨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간식도 줬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하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사가 뭐 하사, 중사, 상사 이게 아니고요. 대통령이 군에게 물건을 하사했다. 이 얘기의 하사인데요. 자, 역사의 눈으로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이죠. 히스토리 뉴스. 오늘은 바로 이 하사품에 관한 얘기 좀, 그리고 추석에 관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제연구소 전우영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하사. 이 하사라는 단어가 이게 근데 하여간 우리나라도 희한해요. 근데 이제 하사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어가 뭔지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상사인가요? 아니죠. 진상, 상납 진상. 이것에 대한 이제 상대어이기 때문에 이제 그 느낌이 왕조 시대를 연상시킨다 이런 반응이 나왔던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 하사,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게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거는 표현은 좀 문제는 있지만 그렇다고 뭐 정치권이 이거 가지고 싸울 정도는 아니지만 문제는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뭐 관점에 따라서 대통령을 왕에 비정할 수 있다고 보면 적절하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대통령을 왕에 비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부적절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조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요. 뭐 개인 돈을 줬다면 하사란 말을 충분히 쓸 수 있다. 근데 이게 국가 예산이라면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딴 사람한테 하사품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국군 최고 통수권자는 대통령이잖아요. 네. 대통령이 하사 밑에 사람에게 주는 거 군인들은 밑에 사람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군한테는 하사란 말을 써도 된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근데요. 자 박사님 하사라고 하면은 뭐 아까 임금 말씀하셨는데 조선시대 우리 임금이 하사를 했죠. 하사품 많죠. 네. 예? 네, 어떤 의미를 가진 거였어요? 그러니까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세 국가, 그러니까 우리는 조선 왕조 유교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나라 전체가 임금의 거예요. 그렇죠. 나라 자체가 임금의 거이고 백성은 임금의 이제 신민이죠. 네, 그러니까 뭐든지 임금이 주는 거는 다 하사품이에요. 그러니까 관직도 하사. 우리가 요즘 무슨 뭐 장관 자리를 하사하셨다 이런 말 못 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뭐 영의정 자리를 하사하시기도 하고요. 땅도 하사하고요. 심지어 뭐 이름도 하사하고요. 뭐 어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무슨 뭐 저 목장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저 영업권이라든가 이런 건 다 하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물만이 아니라 명예 또는 이제 권리 이런 것들이 전부 하사 대상이 되는 거죠. 명예, 권리, 물건 이런 게 다 이제 하사다. 모든 것이 다 하사를 표현했던 거죠. 근데 뭐 잘해야지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잘해서 주기도 하고요. 네. 친해서 주기도 하고요. 친해서. 그렇죠. 이제 이를테면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처갓집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왕의 식구들, 아니면 자기 저 친척들 이런 사람들한테 주기도 하고요. 뭐 좀 흥미로운 예로는 이제 이런 아마 청취자분들이 들으시기에 흥미롭다고 생각할 예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부마가 사실 조선시대 부마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마가 이제 사위죠, 왕의. 예, 왕의 사위죠. 남자들 치고는 사위 하니까 갑자기 마약 막 이런 거 생각나네. 남성들에게는 참 이게 가문의 명예이면서 아주 불편한 직위였죠. 뭐 부인이 막 공주인데 그거 어떻게 겁나서 모시고 살겠어요. 근데 더 불행한 건 이제 부인이 요절했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다른 남성들은 다 이제 상처를 하고 나면은 바로 이제 새 부인을 데리고 냈었는데 부마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고. 그렇죠. 그거는 죽음을 각오해야죠. 죽음을 각오한 사랑. 왕이 멋있다. 생각하기에는 좀 불쌍하거든요. 괜히 이제 그 왕실에 장가 와가지고 허락이 됐는데 새 장가도 못 들고 저렇게 젊은 나이에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게 불쌍한데. 그래서 이제 그 뭐 거느리고 있던 궁녀 한 사람을 하사하기도 하고 이러는 사례도 있고요. 뭐 이제 예를 들어 뭐. 그때 당시에 여성에 대한 시각을 볼 수가 있는 그런 거네요. 근데 이제 일반 여성이 아니고요. 이제 궁녀든 아니면 이제 기생이든 노비 신분 이건 이제 소유물 취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사품으로 뭐 이제 취급되는 경우가 뭐 일반적이죠. 그래서 뭐 세조가 기생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궁중에서 기생이 춤추는 것도 이거 자기 조카는 그렇게 했는데 기생을 싫어했네요. 굉장히 싫어해서 궁중에서 기생 춤추는 꼴 보기 싫다. 기생 제도를 폐지하자 그랬는데 이제 뭐 하륜이나 정인지나 몇몇 신하들이 기생을 참 밝히는 신하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극구 반대하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얼굴 보이지 않게 나체 분을 두텁게 칠하고 춤추게 해라. 그리고 뭐 네가 그렇게 좋아한다니까 하나 주마 뭐 이렇게 해서 하사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도 있었죠. 그리고 우암 송시열 선생은 효종으로부터 가죽옷을 하사받고 성균관 유생들은 그 임금이 준 하사한 감귤을 두고 싸우기도 하고 이랬던 모양이에요. 감귤이 이게 그때는 참 희귀했을 테니까. 제주도에서 안상한 채를 올려보내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제 성균관 유생들한테 주는데 어느 정도 주냐면은 이제 한쪽 정도, 그러니까 한 알이 아니라 한쪽 정도. 근데 그마저도 못 받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였고요. 그다음에 뭐 특별하게 많이 이제 가문의, 그러니까 모든 게 하사품이니까 뭐 다 가문의 영광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제 원로 대신들, 왕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들한테 아주 특별한 걸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나이 70이 넘으면 이제 지팡이를 내려줍니다. 앞으로 너는 이제 너이죠 임금 입장에서 그렇죠, 너죠. 내 앞에 지팡이 짚고 서도 된다. 요즘으로 치면 이제 뭐 지하철 공짜표 주듯이 경로 우대증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이런 이제 지팡이를 내려주기도 하고요. 또 나이가 많은 이제 노대신이 병에 걸렸다 그러면 이제 어의가 제조한 어의를 보내서 진맥하게 하고 공중 약을 내려보내기도 하고요. 송시열의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그 효정에 좀 각별한 신임을 받았던 신하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송시열이 효정에게 직접 받았던 초구라고 그러는데요. 단비가죽 조끼를 초구라고 불렀어요. 그게 서울시 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요, 박사님, 특별한 날에 하사하는 하사품도 있었다 그러는데 동짓날에는 나비약이라는 거를 하사했다고 하던데 나비약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빌이라고 해서 동지로부터 3번째 미일 그러는데 아직은 뭐 동지날에 가까운 얼마 안 지난 다음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날에는 이제 군 이쪽에 좀 말단벼슬아치 이르기까지 등급에 따라서 상비약을 나눠줬습니다. 그걸 나비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청심환이라든가 포룡환이라든가 하는 이제 일반적으로 배탈 났을 때 먹거나 이제 뭐 다급할 때 먹거나 하는 구급 상비약 같은 거를 이제 나눠주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례적으로 내려주는 정기적인 하사품들도 있어서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진상과 상납에 이제 상대되는 말이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요즘 세금 낸다고 그러지 세금 상납한다고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조세 상납, 공물 진상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일단 왕실에 들어가는 거는 전부 상납이나 진상이었고 왕실에서 나오는 것은 그게 어떤 명목이든 하사였고 그랬던 거죠. 뭐 설이나 추석 때 같은 데 뭐 안 줬어요? 특별하게 그 나비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해 바뀌는 무렵에 전체적으로 주는 것이었고요. 추석과 관련해서 특별히 뭘 줬다는 것들은 이제 잘 나타나질 않습니다. 뭐 친족들은 이제 불러들여서 궁궐로 불러들여서 잔치를 베푸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잔치도 하사라고 그러거든요. 베풀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음식 나눠주고 이러는 정도는 있지만 이제 일반 백성이나 관리들 전체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뭐 선물 나눠주거나 이런 뭐 사례는 잘 안 보입니다. 그 일제강점기에도 하사품, 뭐 이건 하사품이라고 그러기 좀 어폐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용어가 한 단계 더 격상이 돼 버려요. 뭐예요? 은사라고 그럽니다. 은사. 은혜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은혜를 받았다. 은혜로운 뜻으로 내려주는 물건이다라고 했어요. 눈물 나네. 하사도 쓰고 은혜사도 쓰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한국을 강점한 다음에 그 친일파들 있죠. 한국 강점, 그러니까 일본의 한국 병탄에 공로가 있는 한국인들한테 은사금이라고 해서 이제 거액을 이제 천황의 이름으로 줬었고 당시 덴노의 이름으로. 그밖에 이제 민심 수습 차원에서 전국에 과부, 호라비, 고아, 이제 자식 없는 노인들한테 돈 나눠준 게 있고요. 환가부 독재라고. 그리고 또 이제 군대도 해산하고 관직에서 다 이렇게 쫓아내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을. 이 쫓겨난 사람들한테 준 돈을 퇴직금이라고 하지 않고 은사금이라고 했어요. 은급금 또는 은사금이라고 불렀죠. 굉장히 이제 가장 일반적이었고요. 군국주의 시대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태평양 전쟁쯤 돼서는 군수품 전체를 이제 하사품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뭐 군수품인데도 다 이제 일본 군들은 천황폐 하사품이라고 이렇게 불렀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종군 위안부에 대해서도 천황폐 하사품이다라는 말까지 썼다는 그런 이제 증언들이 있어서 뭐 역시 이제 그 근대 국가였다고는 하지만 군국주의 일본 역시 천황제 왕조 국가였으니까 개념 자체가 국가에서 받는 걸 전부 천황이 줬다. 하사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관행은 우리 조선 왕조와 별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추석 얘기 잠깐 해보는데 말이에요. 전 되게 웃긴다고 보는 게 추석은 뭐라 그러는지 아시잖아요. 우리 민족 최대 명제라고 합니다. 설 때도 우리 민족 최대 명제. 아니 최대는 하나여야지 최대지 두 개면 최대가 아니죠. 근데 어쨌든 그만큼 큰 명절인데 원래 추석이 우리 민족한테 그렇게 중요한 거였었나요? 뭐 추석과 관련된 기록은 많이 나오는데 그게 유일 최대 이런 표현을 쓰기는 좀 어려운 명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놀이 문화가 가장 풍성했던 때는 이제 정월대보름. 근데 지금 그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 단오.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었었는데 지금도 많이 이제 위축됐죠.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살아남은 것이 이제 설과 추석이 근대 이후의 변화가 거치면서 원래 어느 나라나 이제 근대 이전에는 명절이라는 게 대략 한 달에 한 번꼴로 바뀌면서 이제 시간에 표시를 하고 이제 고된 이제 그 농업노동에 지쳤던 이제 심신을 쉬고 공동체의 좀 그 연결성을 회복하고 이러는 날로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이제 우리도 뭐 3월 삼진날이니 뭐 6월 유둔이 해서 7월 출석이니 다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특히 이제 조상 숭배와 관련된 그러니까 조상 숭배라기보다는 이제 조상을 모시는 것과 관련된 여러 이제 한식이라든가 뭐 이제 그 추석이라든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90년을 가렸다고 그럴까요? 설과 추석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이 근대에 진행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설은 또 겨울철에는 민족 최대 명절이고 여름과 가을 사이에는 또 추석이 그렇고 이렇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 귀성행렬 같은 경우 말이에요. 이제 뭐 귀성길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게 귀경길보다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그거보다 성길이 훨씬 사고가 많이 난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피곤하신 상태에서 이제 고향에 내려가시다 보면 사고 많이 나고 오히려 올라올 때는 좀 덜하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그 귀성행렬은 언제부터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귀성이라고 하는 것이 두 단어의 합성어잖아요. 하나는 귀향이고 고향에 돌아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묘죠. 그러니까 고향에 돌아가서 성묘하기 위해서 가는 게 이제 귀성인데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우리로 치면 한 30년대 생겨나는데 30년대? 1930년대? 근데 이게 추석 때 쓴 말이 아니고요. 서울에서 유학하는 학생들이 방학 때 돌아가는 걸 귀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시절에까지만 해도. 왜냐하면 고향 떠나서 타향살이 한다고 하는 타향살이가 일반화되는 과정이 바로 이제 도시화 과정이고 이건 근대화 과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1920, 30년대까지는 이제 타향살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교통편도 그렇고 이게 출가형 뭐 이제 학문적 용어는 출가형 임노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농번기 때는 고향에서 일하고 농한기 때 잠깐 이제 그 부수입을 일하고 도시로 나갔다가 또 돌아오고 이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굳이 뭐 추석 때 타향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귀성 자체가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귀성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제 장기적으로 그 서울에 나가 있었던 유학생이나 필요했던 거라서 오랜 일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추석 지나고 뵙게 될 텐데 추석 잘 보내십시오, 정 박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시죠 최우용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9월 쉐보레의 디젤 차종을 특급 조건으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최대 344만 원 할인. 개별 서비스 인하분 포함. 전시장에서 드라이브 쉐보레 시승에 참여하시고 푸짐한 경품까지 받아가세요. 9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마침내. 숨이 멎을 듯한 절정에 살다. 반포 센트럴 프루지오 서밋 10월 오픈 대우건설. 제가 방금 전에 추석만 생각하다 보니까 전우용 박사님을 최우용 박사님이라고 불렀네요. 그 왜 제가 성을 바꿔 부르게 됐는지. 어쨌든 전우용 박사님과 함께 했고요. 자,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어제보다 훨씬 몇 배 나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